안녕하십니까? 열흘강의 자바스크립트의 김천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자와 제어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산자는 크게 대입 연산자, 그리고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기타 연산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변수에 어떤 값을 넣었었던 경험이 있었죠. 변수를 배우면서. 그렇게 식별자를 통해서 어떤 값을 어딘가에 삽입시키는 것을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이따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4층 연산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뭐 추가로 나머지를 구하는 등 뭐 이런 산술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은지 혹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구문 혹은 비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특수한 연산자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특수한 연산자들을 기타 연산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어 문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 제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제어 문법이 실질적으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구분을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교 제어를 해서 비교 제어를 하는 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시키는 특정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 주어 놓고 그 중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법이 있고요. 우선 이렇게 세 가지 제어 문법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연산자부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저는 문서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operators.html이라고 만들어 두었고요. 자, 여기에 우선 가장 먼저 연산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자, 그 중에서 비교 연산자를 볼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단히 비교 연산자는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시키는 것을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변수를 한번 간단히 선언을 해보죠. str은 자, freelec.co.kr 이라는 프릴렉 사이트의 웹사이트 주소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document.write에서 str를 출력하게 되면 뭐 이제는 많이 하셔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str이라는 식별자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는 freelec.co.kr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freelec.co.kr이 document.write가 돼서 찍혔죠.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데이터를 식별자를 통해 변수에 삽입합니다. 네,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산술 연산자. 자, 이 산술 연산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어떤 부호를 통해서 하는지를 아셔야 될 텐데요. 자, 우선 더하기는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빼기는 빼기죠. 그리고 곱하기는
별 표시로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것은 %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비교 연산자 라고 먼저 해놓고요. 자, 그러면 산술 연산자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더하기부터 해보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죠. 네, 1 더하기 1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2가 나왔죠. 자, 구분을 짓기 위해서 언제나처럼 BR 태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R 태그를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산술 연산자 BR 태그를 추가했을 때, 자, 11이 됐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앞에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더하기 연산을 했을 때 이 더하기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는 문자가 나온 뒤에는 다 문자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괄호로 묶어 주셔야 합니다. 괄호로 묶더라도 지금처럼 문자열 데이터로 되어 있으면 결과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숫자형 데이터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산술 연산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더하기였죠. 자, 그러면 빼기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은 귀요미지만 1 빼기 1은 1 빼기 1은 0이죠. 너무 간단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나머지 곱하기, 나누기 다 해볼게요. 자, 좀 더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 10의 3을 해보겠습니다. 10의 3 10의 3 자, 더하기 빼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은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자, 곱하기하고 나누기하고 나머지를 합니다. 자, 결과값은 뭐 여러분들 다 뻔히 아실 테니까. 자, 산술연산자 10 더하기 3 13이죠. 10 더하기 10 빼기 7 그리고 10 곱하기 3 10 나누기 3 이거는 3.3333이 무한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컴퓨터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3.333333이 나오다가 일정 부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멈추게 됩니다. 거기에서 3이 아닌 4가 출력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자릿수의 한계까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수학 관련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어떤 정교한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할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10 나누기 3을 해서 나온 나머지 1이죠. 네. 그러면 산술연산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예. 비교연산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임연산자를 비교연산자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변수에 삽입하는 거, 이거를 대입한다고도 말하죠. 그래서 대입연산자입니다. 비교연산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같다, 같지 않다. 이 두 가지 부분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같은가 같지 않은가, 혹은 큰가 작은가, 상대적인 값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은 같다는 말이 맞다, 같지 않다는 말이 맞다, 크다는 말이 맞다, 작다는 말이 맞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맞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 맞다, 같다는 말이 맞다, 같지 않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인데요. 자, 요것은 같다, 틀리다, 맞다, 맞지 않다 라는 결과만 내놓기 때문에 true 혹은 false 라는 결과만 나옵니다. 한번 보죠. 자, 비교 연산자 같다. 10과 3이 같다. 이 식을 그대로 넣어야겠네요. 그래야 좀 더 알아보기가 좋겠죠. 네. 그러면 10과 3이 같느냐? 물론 같지 않겠죠.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false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봐왔던, 여기에도 비교 연산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네. 자, 10과 3이 같다에 false가 나왔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똑같은 걸 해볼까요? 10과 10이 같다. 물론 true가 나오죠. 자, 그리고 같지 않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10과 3, 10과 10.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헷갈리진 않겠지만 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과 10은 같다는 말이 맞고요. 10과 3이 같다는 말은 틀리죠. 마찬가지로 10과 3은 같지 않다라는 말은 맞고요. 10과 10은 같지 않다라는 말은 틀리죠. 네. 그러면 비교 연산자. 이제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요 꺽쇠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벌어진 쪽이 더 크다입니다. 벌어진 쪽이 크다. 그거를 유의해 주시면 돼요. 벌어진 쪽이 크다. 그러니까 왼쪽이 크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걸로 10과 3으로 반대로 이렇게 해보죠.
자, 벌어진 쪽이 왼쪽이죠. 벌어진 쪽이 크다, 맞죠? 벌어진 쪽이 크다, 작죠? 안 맞죠? 네, 그리고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같거나 크다가 아닙니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 말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부호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혼란에 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같은,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같은 수를 하나씩 더 넣어볼게요. 여기에 10, 여기에 또 10이죠. 네. 10이 크다, 크거나 같다, 맞죠? 10과 10이 오른쪽이 왼쪽이 크거나 같다, 맞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꺽쇠 표시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10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아니죠. 10과 10이 크거나 같다. 맞습니다. 10과 10은 같기 때문에. 자, 이 연산자들은 굉장히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 연산자들은 어떤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다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자, 같다, 같지 않다, 같다, 같지 않다. 요게 3개죠. 자, 이 대입연산자가 3개가 됐을 때 2개일 때는 같다, 3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같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물론 지금 같다고 나옵니다. 그쵸? 같다고 나오는데 뭐가 틀린 것이냐?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같은 데이터지만 하나는 문자 타입, 하나는 숫자 타입일 때 하나는 2개로 하고요. 하나는 3개로 했습니다. 자, 이쯤 설명을 했으면 이제 예상이 되시겠지만, 자, 보시죠. 10과 10이 같다, true가 나왔죠. 근데 3개짜리는 false가 나왔습니다. 여기 문자열을 안 넣어줬네요. 이 string 타입, 문자열 타입에서 요 지정한 것과 같은 특수 문자를 넣을 때는 앞에 역슬래시, 이제 저희 한글 자판으로는 원 표시로 돼 있죠. 요것을 추가해 주어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이 작은 따옴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든 숫자열 데이터든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면 10이라는 같은 내용이 들어있으면 2개는 같다고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3개로 했을 때는 같은 10이지만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문자이기 때문에 같지 않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좀 더 세밀하죠. 그리고 세밀한 만큼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임의로 타입 변경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지 않다도
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어떤 타입인지 알고 있을 경우에는 요 3개짜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성능 향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줄이 너무 길죠? 자, 줄이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석으로 처리를 해 놓고요.